때는 인조 23년. 앞으로 침을 놓을 천봉사입니다. 시침하겠습니다. 보이지도 않으면서 침을 잘도 넣는구나. 오직 소리에만 의지해 사는 그에겐 사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죠. 어둠이 찾아오면 비로소 뜨이는 두 눈. 그리고 그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맙니다. 도망치는 자를 봤습니다. 누군가 제자자를 독살한 것을 을 잡아두려라. 어둠 속에서만 희미하게 앞을 볼 수 있는 주맹증이라는 참신한 소재를 다룬 영화 올빼미. 처음 다뤄지는 소재인 만큼 주맹증 환자의 시선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진의 실험 정신이 발휘된 건 물론 직접 연기를 한 류준열은 뜻밖의 후유증을 얻었다는데요. 실제로 초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딱 떨어져 보지 않고 이렇게 멍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눈이 자연스럽게 돼요. 류준열과 세 번째 호흡을 맞춘 유해진은 인생 첫 왕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번에 살다 왕까지 왕입니다. 압도적인 광기와 불안에 휩싸인 왕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는 소문. 한 번만 먹겠다. 누가 시켰느냐? 믿고 보는 배우들이 탄생시킨 색다른 궁중 스릴러.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셨다. 오셨어. 궁에서 나오신 이형의 거이시다. 내의원 입궁을 위해 과거 시험보다 치열한 진맥 시험이 한창인 이곳. 하지만 맥이 불규칙한 것이 태기가 있는 듯합니다. 어이도 어이가 없어지는 엉터리 진맥에 당장 시침을 하지 않으면 오늘을 넘기기 힘들 듯합니다. 당장 빨리 시침을. 멀쩡한 사람도 장례 치르게 만들 예비 돌팔이들의 잔치. 풍을 맞은 듯하옵니다. 하지만 오합지졸 속에도 군계 일학은 있는 법. 소경이냐? 네가 그걸 어찌하느냐? 아까 발소리를 들어보니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숨소리 간격이 짧고 불규칙한 것이 성격이 조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해 풍을 부른 듯하옵니다.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경수가 홀로 갈고 닦은 침술로 입궁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조심. 여기가 내의원일세. 저쪽에 보이는 게 약재함. 그리고 저쪽이 창고. 아, 자넨 안 보이지? 실력으로 내의원 침술사가 되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드넓은 궁궐 안에서 오로지 청각에 의존해 내의원 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을 터. 야 신참, 여긴 약재도 싹 다 분리해놔. 알았어? 야, 소경이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시키는 거지. 하지만 그가 궁궐 생활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 바로 이 세상의 빛이 사라지면 눈앞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완벽하진 않지만 희미하게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주맹증을 앓고 있는 경수. 대낮엔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어둠 속에서는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양 내의원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그야말로 인간 올빼미인 셈이죠. 그러던 어느 날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8년 만에 귀국하면서 궁의 분위기는 전과 확연히 달라집니다. 상전하납시오. 타국에서 모진 세월을 보내고 왔을 아들. 고생 많았다. 하지만 인조는 반가움에 앞서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황제납시오. 어저리 덜기어서 봐 설경비. 네가 8년 전에 남한산성에서 짐에게 저질렀던 행실을 생각하면 내 너를 조선 왕에서 폐위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나. 신이 주인이 나다. 청나라를 등에 업은 소현세자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인조. 짐이 너그러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 긴 타국 생활에 이미 몸까지 상한 소현세자는 그런 아버지로 인해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죠. 그리고 맹인 침술사 경수가 세자의 치료를 전담하게 되는데요. 몸이 많이 경직되어 단단히 굳어 있습니다. 사려가 과하여 기혈이 순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셔야 이체도 회복할 듯하옵니다. 두 눈 대신 마음의 눈으로 세자의 병을 정확히 짚어내는 경수. 기침이 잦아들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의원이 출중하니 병이 무서워 도망갔나 보네. 그런데 병세가 호전되어 가던 어느 날 밤, 세자 저하께서 쓰러지셔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둠을 가로질러 누구보다 먼저 세자의 침소로 향한 경수. 하지만 세자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죠. 그리고 희미하게 남겨진 독살의 흔적. 그의 눈은 단번에 범인의 정체를 직감합니다. 세자가 비명 횡사한 그날 밤, 그의 독살을 증명할 유일한 목격자가 돼버린 맹인 침술사. 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영화 올빼미는 조선 왕실 최고의 미스터리 소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현세자의 죽음이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는 실록 속 기록과 아들을 질투한 왕 인조가 그 배후라는 음모론을 남긴 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겨진 사건. 이 역사적 사건의 빈틈에 맹인 침술사라는 허구의 인물을 더해 새로운 궁중 미스터리 스릴러를 탄생시켰는데요. 단 하룻밤이라는 짧은 시간과 궁궐이라는 한정된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위험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와 진실을 숨겨야 하는 자들의 팽팽한 심리전은 강렬한 서스펜스와 긴장감을 선사하죠.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해야 하는 궁 안에서 벌어진 은밀한 살인사건. 즉시 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문초가 시작되고 내위원에 있던 서망초다. 저의 증상이 서망초를 썼을 때와 똑같지 않느냐? 누군가 이 서망초를 써서 세자 저하를 독살한 것이다. 진실을 아는 건 앞이 보이지 않는 경수뿐. 하지만 본 것을 말할 수도 말해서도 안 됩니다. 도망치는 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누굴 봤다는 것이냐? 본 것을 빠짐없이 고하노라. 세자 저하가 걱정되어서 해시경에 다시 가봤는데 어떤 놈이 저의 초소에 창문을 넘어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 그 자가 도망가면서 경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경첩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황으로 보아 상처를 입고 도망친 자가 독살자인 것 같습니다. 경수는 오히려 세자를 해한 범인으로 몰릴 위기에 처합니다.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몸에 상처난 놈을 잡아들여라. 내 그놈의 사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야. 칠흑 같은 밤, 궁안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살인사건. 소경이 본 것을 말한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다시 날이 밝기 전 당장 저놈을 끌어내 목을 씹어라. 폭주하는 광기에 맞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보이는구나.